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집에서 즐기는 다양한 활동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종이로도 책을 읽지만 오디오북 또 전자책을 참 많이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이 좀 종이책을 들고 다니는 게 어려워서 북을 전자책을 듣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모르시겠지만 오디오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정말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대표님, 제작을 하시는 분을 만났다면 오늘은 그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을 해주시는 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우분이죠. 오주희 성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공채 40기로 입사했다가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오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북 내레이터로 모셨지만 성우라는 직업이 책만 읽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성우는 어떤 직업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단 보시면 제목을 썼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넘기는 거 밑에 거 넘기는구나. 오, 부끄러워. 다른 사람인데요. 네, 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로 성우로 활동하고 있고 요즘은 경계가 없어요. 엔터테이너들은 아나운서님도 성우를 하실 수 있고 네. 저도 아나운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성우로 만족하고요. 보면 이거는 많이 썼지만 그냥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저라는 사람을, 왜냐면 성우들은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지문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도대체 가르친다는 거야 나를 감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는 사실 나레이션 전문 성우예요. 성우는 많은 일을 하죠. 저도 애니메이션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좀 나레이션 쪽을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BS 생활의 발견, 사랑의 가족, 나누면 행복, 지금은 OBS 생방송 어서옵쇼 데일리 프로그램 VJ를 하고 있고 SBS 히트맨이 간다, MBN 빈집 탐험대 등등. 네, 매일매일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 광고 영상이 아카이브로 떴는데 이분이시구나 라고 딱 들리더라고요. 네. 광고도 좀 하고 있고요. K2 이번에 수지 목소리, 수지님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잘라주세요. 네,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교재도 최근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미래엔 교과서는 전체 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제 교과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강의 경력도 좀 있는 편이고요. 강사 경력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도 부끄럽지만 조금 했고요. KBS에 있을 때 생방송을 했었고요. 이 광고 홍보는 기업 홍보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은 거는 사실은 2018년 버전이고요. 그동안 또 많이 업데이트 됐겠죠. 네. 그리고 오디오북 얘기는 이제 오늘 할 건데 오디오북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 15, 16년 전부터 오디오북 녹음을 저희는 해왔어요. 선배님들은 한 30년 전부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한 15년 전에부터 성우가 되기 전부터 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윌라나 이런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앱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생기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성우라는 말을 성우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참 한마디로 제가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네이버 한자를 뒤져봤더니 소리 성자에 넉넉하요다. 소리가 넉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우라는 직업 자체를 말하는 데는 일본과 한국이고요. 외국은 성우라는 직업
배우를 따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지만 헐리우드 쪽에도 보면은 디즈니 쪽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배우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성우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한국에서 바라면 성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이버 사전에는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배우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뒤에 할 건데 목소리로만 연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성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감정 전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글자를 못 읽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외국에는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미국이나 중국 대륙은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글자도 조금씩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열도 높고 그래서 글자 자체를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글자를 잘 읽는다. 이 잘의 기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글자를 잘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과 감정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우고 연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런데 목소리 연기자는 맞아요. 왜냐? 비주얼 연기자분들은 일단 너무 나이 나왔네요.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이거 잘라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나이 속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모니터에 얼굴도 나오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몸으로도 연기를 보여줘야만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영상이 거의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캐릭터 그림이 있고 뭐 영화, 외화도 당연히 외국 배우가 있고 또 제가 많이 하는 VJ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나운서님이나 리포터님이 가서 촬영을 해오잖아요. 그럼 상황이 다 있어요. 저희는 목소리만 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주로 연기하는 사람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배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정말 종합예술인이에요. 지금 TV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말할 수 없지만 드라마의 조연으로 종종 출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를 드라마에서 좋아하시는 이유는 PD님들이 단역을 주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연기는 어느 정도 연기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얼굴은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뭐 카페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한마디 하는 사람, 뭐 커피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성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얘기는 백날에도 모자라요. 정말 요즘은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여러 장르에서 일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라디오 시대에는 성우분들이 라디오에서만 뭐 오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외화 애니메이션 더빙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외화 시장이 죽었다면 제가 입사했을 때 KBS 주말의 명화가 폐지됐어요. 저는 주말의 명화를 보고 성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또 나이 나왔네요. 주말의 명화 다들 모르시는 눈빛이에요. 네.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외국 배우들이 막 한국말로 연기를 하는 걸 어릴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하나? 저는 그거 되게 따라하고 그랬어요. 네, 제가 조금 약간 해보면 제가 좋아했던 선배님은 스컬리 그 엑스파일의 서혜정 선배님 제일 좋아하거든요. 조금만 해볼게요. 네네. 먼저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외계인일지도 몰라요. 100번은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저 중간에 있는 젊은이는 모른다는. 네, 뭐 제시카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원더우먼 V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호응이 좋으시네요. 모르시는 눈빛인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저기 남녀 탐구 생활 보시면 남자 여자 몰라요. 남자도 여자 몰라요. 네.
이런 거. 예, 선배님,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친해요. 그렇게 자랐는데 KBS 들어가니까 제가 들어갔던 해 주말에 명화가 폐지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난 KBS에 왜 들어왔는가.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건 또 게임이라는 시장이 생겼어요. 게임 캐릭터. 네. 게임 캐릭터는 성우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장이 죽으면 또 다른 시장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은 또 OTT 시장,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등 이 시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외화 더빙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더빙판으로 안 보시겠지만 가끔 좀 더빙판으로 봐주세요. 네, 시리즈 같은 거는 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동화, 광고, 뭐 교육용 교재. 저는 코로나 때는 내내 그 초등학교 교재 녹음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감사했죠. 코로나 다 힘든 시기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행이었어요. 네, 그리고 ARS 그리고 AI 보이스 이런 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AI 보이스를 했는데 어디 회사 거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해보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런 거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통을 비워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 내비게이션, 네,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참 말하고 싶어요. 근데 계약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스피치 강사 일도 좀 하고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단편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덕분에 잘 먹고 살고 있어요. 물론, 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나요? 성우는 저희는 아직까지 공채제도라는 게 있고 방송국에 네, 몇 군데 있어요. 그 공채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써본 건데, 공채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잘난 차는 아니고요. 저는 공채 8년 걸렸거든요. 준비하시는데 8년이나? 네. 6번 떨어지고 7번 떨어지고 7번 만에 붙었어요. KBS에. 30대 중반 나이에. 네. 그게 되게 없나 봐요. 인원이. 보통 1년에 3, 4 정도 합쳐서 20명 정도? 네, 그나마 코로나 때는 아예 공채가 없었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몇 명 오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네, 지원합니다. 특히 KBS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중에서 KBS는 한 8명에서 10명? 네, 그 정도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루긴 했는데 누구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늦은 나이는 없다라고 요즘은 또 생각하고 100세 시대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성우가 됐을 때는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100살까지 산다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평소에도 똑바른 발음으로 말하기. 왜냐면 내가 평소에 하는 말투가 결국은 나의 방송 말투가 되는 거지,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댄다고 똑바른 발음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성우 지망을 하는 친구들이나 방송 지망을 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평소에도 바른 언어를 사용해라. 욕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복식호흡.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귀에 피나게. 사실 복식호흡도 이따가 조금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복식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특히 오디오북 녹음할 때는 굉장히 장시간 녹음하거든요. 2시간, 3시간? 그러면 나 자신의 목소리 관리를 위해서 복식호흡을 하는 거지, 뭐 복식호흡을 해야지만 좋은 목소리가 나오나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거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소리 내서 읽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좀 TMI지만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20개월 전에 한글을 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재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때 제가 성우를 한참 준비할 때여가지고 집에서 책을 제가 소리내서 많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얘도 옆에서 애기니까 같이 소리내서 읽다가 보니 한글은 또 소리 글자거든요. 세종대왕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게 한글은 입모양을 본따서 만든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계속 읽어주면 그 글자를 금방 익힐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잘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특히 북나레이터를 지원하신다면 소리내서 책 읽는 거를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예쁜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도 아니요. 집에서 내가 책을 읽는데 뭐 굳이 예쁜 소리를 뭐 만들어서 읽어야 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다른 발음으로 읽을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또 얘기할 건데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발음만 제대로 하면 예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기쁨, 슬픔, 웃음, 울음 등의 감정을 바르게 표현해요. 여기서 바르게가 중요해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사회적 문화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특히 회사에서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하는데 개정색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정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마요. 그죠 안 돼요. 네. 커트. 네.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하시는데 정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집에서라도 정색하는 걸 한번 해보고 거울을 보고 내가 기쁨, 슬픔, 웃음, 울음을 어떤 표정을 내가 지을까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발성은 배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가지고 내 얼굴 근육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발성이거든요. 입으로만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 배우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배우다가 포기했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런 뭐 코 위로 올려서 비강을 쳐가지고 소리를 내라 뭐 이런 그런 거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다 연결이 돼요. 우리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감정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그 포유동물 중에서 눈동자가 보이는 포유동물은 인간 말고 또 있을까요? 눈동자요? 네, 흰 눈동자가 보이는 포유동물. 생각해보세요. 뭐 물론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손 드시려고 있어요? 했는데. 있어요? 걔도 정면에서 봤을 때 흰 눈동자가 보이지 않아요. 상어? 아니에요. 고래? 아니에요. 없어요. 정답은. 인간밖에 없어요. 당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눈을 근데 걔네들이 뭐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려 오른쪽으로 많이 돌려 이러면 억지로 보이겠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흰 눈동자가 보이는 포유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 흰 눈동자가 보인다는 게. 감정에 관한. 맞아요. 정답. 책 한 거. 발음하고 싶은데 아무도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맞아요. 똑똑하시네요. 흰 눈동자는 감정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강아지도요. 사실은 억지로 보면 흰 눈동자가 보여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 뭐 잘못했을 때 너 여기 왜 이렇게 뭐 저질해놨어? 이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이쪽 깔아요. 그러면 보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꽉 채워져 있거든요. 감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감정을 알 수 있어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지금 어떤 감정인지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빨리 끝내라. 이런 감정. 네. 그래서 너무해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되게 빨리빨리 숨도 안 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Q&A 받으려고. 이게 뭘 뜻하냐면 표정으로 사람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그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연습해라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연기자니까 연기, 연극, 영화과 뭐 이쪽으로 진학하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쪽으로 진학해라는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그거예요.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보컬 쪽을 배우는 게 좋잖아요. 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쪽으로 진학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쪽으로 진학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내레이터란 뭘까? 이제 이 강연을 위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영화, 방송, 연극 따위에서 직접 등장하지 아니하고 줄거리나 장면의 내용 따위를 해설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내레이터는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단원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안 나와요. 네, 거기 컴퓨터 가고 계신 나오나요? 북내레이터?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합성어잖아요. 북 플러스 내레이터.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사람? 그냥? 우리나라에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별로 없는데. 뭐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책을 잘 읽는 사람? 글자를 전달하는 건가? 아니,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네. 감정과 상황을 적절히 전달하는 사람.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일찍 와가지고 같은 직업군이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나레이션이 굉장히 어렵다. 네. 네,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정을 전달할 때는 목소리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제 뭐 손짓, 발짓을 같이 전달하는데 아나운서들도 가끔 내레이션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목소리로만 전달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를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레이션을 처음 할 때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웠었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저희도 성우들도 내레이션이 성우 연기의 정점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연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레이션이 좋아서 성우가 된 건데 왜 성우 연기의 정점이라고 할까? 이거를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 차가 다 돼가거든요. 요즘 깨닫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정답을 정말 말씀하셔서 진짜 현명하십니다. 책 한 권 더.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그림에는 상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TV 연기자는 또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뭐 배경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나레이션은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설정해야 돼요. 그 글을 보고 내가 설정해야 돼요. 물론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은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큐멘터리도 장르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가끔 제가 더빙을 하고 뭐 주 나레이션은 당연히 선생님이 하시는데 화면 해설이라는 걸 해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할 때 지금 이 동물의 움직임을 내가 그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감정이 많이 개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동물이 싫은 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싫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사자가 그 먹잇감을 막 이렇게 막 잔인하게 막 이렇게 하는 씬이 있거든요. 저는 되게 싫어요, 그 씬이. 하지만 그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의 적정선을 내가 잡아서 빨리 해석해서 빨리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점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내레이터는 뭐 내레이터의 장르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 수학에서 뭐라고 하죠? 포함되는 거 이렇게 교집합 뭐라고 하나요? 네, 수학을 몰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이라는 말이 왜 내레이터가 왜 무슨 감정을 왜 얘기를 해? 책 잘 읽는 걸 알려주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발음부터 제가 파고 들어가면은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발음만 가지고도 한 10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책을 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책의 내용을 잘 전달하시는 게 북내레이터의 몫이니까 발음 발성은 사실 기본이라고 치고 기본이라고 쳤을 때는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완벽히 숙지하고 내가 이해하는
이 상황과 감정을 적절하게 녹여내주는 게 북내레이터로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항상 나와요. 그 잘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거든요. 잘의 기준이 뭔가요? 저도 궁금해요. 청취자분들은 누가 읽으면 좋고 누가 읽으면 안 좋고 누가 어떻게 읽은 거는 약간 불편하고 어떻게 읽은 거는 편하다. 이 기준을 저도 듣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어떻게 읽는 게 편하신가요?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람마다 그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저쪽 사람이 잘한다고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모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 성향을 생각해서 뭐 그냥 담백하게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성우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읽으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들으시는 분들이 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책은 보통 300페이지 기준으로요. 러닝타임이 7시간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7시간을 들어주려면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내가 편해야 남들도 편하거든요. 네. 내가 편한 목소리를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 남들도 듣기 편한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편안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듣기에 편하신가요? 네. 다행이네요. 사실 속으로 되게 많이 떨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한 척. 네, 그런 성공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횡설수설해도 이해해 주시고 다 편집을 잘해 주실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책 나레이션을 할 때는 제가 가장 편한 발성을 택해요. 저도 보통 이제 성우의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녹음실은 폐쇄 공간이에요. 네, 여름엔 에어컨을 틀 수 없고요. 겨울엔 히터를 틀 수 없어요. 소리가 들어가니까요. 누가 제발 무소음 그 전자기기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부탁이에요. 에어컨 끄는 거. 네,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제 짧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50분 읽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리고 또 빨리 읽어야 저도 편하잖아요. NG가 안 나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꾹 참고 여름엔 땀을 흘리고 겨울에는 춥고 이 상태. 그래도 겨울은 조금 나요. 담요라도 이렇게 덮을 수 있고. 근데 또 겨울의 문제는 뭐냐면 건조해가지고 목이 엄청 마른 거예요. 그 중간에 물을 계속 마셔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리현상.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간 싸움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갔다 올수록 불리하답니다. 그래서 꼭 참고 그것도. 그래서 그런 좀 고초가 있어요. 아, 제가 넘겼나 봐요? 아, 넘겼구나. 그래서 감정 얘기를 하다가 너무 딴 길로 샜는데 일단은 그 책마다 장르가 아까도 있지만 뭐 과학서적, SF, 뭐 에세이 또 뭐 있죠? 그냥 인문학, 고전문학 등등 굉장히 장르가 많고 그 장르의 책들도 또 그 안에서 분위기가 있어요. 문체가 있고 작가마다의 그런 것도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뭐 서술이 긴 문체를 쓰시는 작가님들도 있죠. 특히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내가 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물론 내가 제일 편한 톤을 잡으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도 거기에 감정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다. 책을 파악하는 게. 글자를 잘 읽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글자는 더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글자 교육을 너무 어릴 때부터 받아왔고 이거를 소리내서 안 해봤을 뿐이지 소리내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청취자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럼 못하나요? 아니요. 다독을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너무 뻔한 대답해서 죄송한데 다독을 하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물론 북나레이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글자로 되어 있고 영상으로만 있고 그림으로만 있는 그런 상황을
감정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을 넘어갈게요. 저는 한글을 너무 사랑해요. 이거는 제가 애국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나란 말씀에 튀기게 달아 뭐 어쩌저쩌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입모양 시옷을 본따서 입모양이 시옷을 발음하면 거울을 보고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입모양이 시옷이에요, 진짜. 네. 이응을 발음하면 입술 모양이 이응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SNS가 발달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톡하고, 네. 게임하면서도 메신저로 얘기하지? 메신저로 얘기하고요. 네. 직접 눈을 보고 입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나요? 부모님한테 배우죠? 아니면 뭐 키워주신 분들한테 배워요. 그때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그대로 본따서 배워요. 그래서 옛날에 전화를 하면 엄마가 받았는데 친구인 줄 알고 야, 뭐 누구야 몇 시까지 나와 이런 경우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입모양의 발음을 그대로 본따서 배워요. 굉장히 소름 끼치시나요? 그리고 그래서 목소리도 물론 성대 구조적으로 성대의 모양이 가족은 비슷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발성을 귀로 듣고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가족이 비슷한 거예요. 네, 저도 어머니가 성악을 하셨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발성으로 저는 성우를 하고 있거든요. 노래는 못해요. 포기했어요. 노래 좀 다른 장르. 그래서 한글이 굉장히 소리 글자로서 그러면은 나레이터가 우리는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발음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굉장히 쉬워요. 한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여 정확히만 발음하면 돼요. 이게 쉽지 않나요? 너무 다 아는 얘기 했나요? 뭐 하는 얘기? 무슨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글은 발음을 똑바로 잘하면 잘 읽을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고 목소리도 잘 나와요. 왜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발성과 입술 조음이 합쳐져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을 우리가 입술을 똑바로 발음만 해도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뻔한 얘기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제 감정어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네, 우리말은 정말 수만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따뜻한 느낌 하나도 사람마다 다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고 파생을 시킬 수 있어요.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저는 가끔 유튜브 볼 때 댓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는 것만 좋아해요. 전 쓰진 않아요. 댓글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재예요, 천재. 저도 댓글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언어 유희를 잘해? 저 거기서 많이 배워요. 그죠? 그 좀 알긴 알아야 되더라고요. 방송하려면은.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지금 좋아하다, 사랑스럽다 그 윗줄만 여기 한 분씩 그냥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좋아요. 안 만들어도 좋고 그냥 한 번씩 표현해 보실까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좋아하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지금 아무도 안 좋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감정을. 네. 저기 핑크색 예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네. 사랑스럽다.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쵸?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레드 그 티셔츠가 예쁘네요. 예쁘다. 아, 누가 예쁜가요? 아, 반전입니다. 완전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옆에 계신 분. 귀엽다? 아, 제 눈을 보고 하셨어요. 네. 저 혼자 그렇게 착각할게요. 네, 저기 계신 분. 네, 맞아요. 네. 금쪽 같다. 아, 금쪽 같다. 이 시간이 정말 금쪽 같으신 거라고 생각할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러신 것 네.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 소중하다. 네, 소중하다. 장음을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소중하다. 네, 이 소중하다라는 말이 시옷 발음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가 방송할 때 시옷 발음 특히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시옷 있는 거 선생님. 네, 저 아직도 정말 어려워요. 그쵸? 저 수요일 잘 못해요. 수요일. 그죠? 수요일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 거. 저 수요일 하면은 못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이거 뭐 질문은 없었지만 시옷 발음 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치아 교정을 안 해가지고 앞니가 나와 있는 편이라 시옷 발음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뜨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노홍철 씨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교정하느냐? 시옷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붙어 있는 모음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소중하다를 잘하신 이유가 발음을 잘하신 이유가 오를 잘하셨거든. 네, 시옷과 붙는 모음을 잘해야 됩니다. 저 하나 배웠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시는 다 잘해요. 근데 소는 한 끗 차이인데 좀 어려워요. 속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시는 입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이 그죠?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만 따라해 보세요. 그쵸? 거기다 시옷만 붙인 거예요. 그 다 잘 돼요. 근데 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모으려니까 오는 잘 되지만 시옷을 얹었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길게 발음하면 되죠. 오는 소 이렇게는 다 되는데 소 이렇게 하면은 띠읕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죠. 네, 저는 언어학자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가 살면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얻은 거고 이거 규칙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주희 성우가 그랬다. 근데 난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말은 온도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 굉장히 따스해요. 따뜻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로 갈수록 서늘하다, 쌀쌀하다, 쓸쓸하다, 으스스하다, 춥다 뭐 이런 거는 감정적으로도 약간 부정적인 쪽에 가깝잖아요. 이런 걸 제가 왜 썼냐면 우리말은 소리 글자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 자체를 잘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잘 전달돼요. 따뜻하다를 물론 따뜻하다를 굉장히 싫은 감정으로 표현하면 한번 해보세요. 나 정말 따뜻하다, 싫은 감정. 따뜻하다, 따뜻해.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찡그렸는데 안 돼요. 근데 그냥 따뜻하다를 잘 발음해보세요. 안 나는 거예요. 따뜻하다. 네, 그냥 전달돼요. 이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실망하죠. 뭔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귀한 거를 뭔가 법칙이 있지 않을까 저 성우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 없어가지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우리말은 정말 잘만 발음하면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다. 네, 차갑다를 따뜻하게 하면 이상해요. 차갑다 이거는 맞는데 차갑다 이건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어만 잘 발음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단어가 많다 보니까 책에는 특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어려운 말의 기준은 뭐냐면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 네. 하지만 읽으면 뜻은 알아요. 우리말은. 네. 영어는 뭐 단어를 막 외워야 되잖아요. 뜻하고 막. 근데 우리말은 정말 뭐 아주 깐난 애기들만 아니고서는 이 문맥 안에서 이게 따뜻함을 말하는 말이구나. 뜨뜻미지근 찍찍하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사투리로 막 써 있어도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렵냐? 발음을 안 해봐서. 눈으로만 읽어서 어려운 거지. 그거를 발음해 보면 나중엔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수많은 훈련을 거쳐야 된다고. 집에서 정말. 저는 사실 노력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고 성우가 되는데도 어떤 방법도 몰랐고 그냥 정말 성우가 되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무식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표현해보고 많이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막 엄청난 비법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게 정말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이 읽고 많이 소리내보고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많이 듣고 이게 가장 어렵죠. 내가 한 거를 듣는 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저는 처음에 준비할 때. 그쵸. 저희도 그렇거든요. 네. 저도 지금 뭐 수많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모니터를 하면 정말 빨리 이렇게 네, 스킵 10초씩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나레이터가 되실 거라면 최소한 자기가 읽은 책을 자기가 완독으로 다 들어야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거예요. 내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단어들, 동사들, 부정적인 동사들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쓴 거니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어떤 표현을 하는지도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짜증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짜증나 이러면서 지금 짜증나시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잘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도 막 짜증나 막 이러는데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니까 반성을 좀 하게 돼요. 네 맞아요. 내가 평소에 어떤 감정을 네. 갖고 있나 이런.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나레이션을 한 책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아까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기쁨, 슬픔, 노여움 이런 감정을 상대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달하려면은 그거를 무조건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폭발을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7 정도 화를 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700 정도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잘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적정한 때에 적정하게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북나레이터 강연을 들어오셨는데 감정 얘기만 해가지고 저 사람 무슨 뭐 심리학자인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발음과 발성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북나레이터를 하시려면. 그래서 그렇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개입이죠. 책을 읽는데 항상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감정이 개입될 만한 뉴스는 뭐 최근에 뭐 어려운 일들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차분하게 읽고 뭐 밝은 뉴스 있잖아요. 뭐 경제가 성장했다. 막 이런 거는 조금 톤을 높이겠지만 그렇다고 막 감정을 드러내서 연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나운서는. 근데 책은 어때요? 물론 그런 책도 있겠죠. 그런 책을 읽을 때는 뭐 드라이하게 읽겠지만 대부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는 책들은 소설책이 좀 많고 뭐 자기계발서 정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감정을 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이 개입하면 안 되겠죠. 이 정도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을 많이 읽고 내가 들으면 알아요. 내 거를 듣고 남의 거를 듣고 오디오북 나레이터가 되시려면 남이 읽은 것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 거 듣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거 듣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직업적으로 분석을 하게 돼요.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발음 끊어읽기 잘못했는데 이거 엔지니어가 왜 안 잡은 거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시면 그 선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글의 목적, 분위기, 문체를 파악하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의 글자를 읽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봐요, 저도. 네. 제가 한 날 되게 일을 많이 한 날, 감사한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대본을 저희는 그때그때 대본을 받아요. 미리 주는 게 없어요. 뭐 즉흥적이거든요, 저희 연기가. 대본을 제가 보니까 그날 한 300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글자가 얼마나 많을까? 엄청 많겠죠?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게 훈련이 되고, 네, 그 훈련을 거쳐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은 글자를 읽다 보니까 문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글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는
이 작가가 잘 쓰는 작가인지 못 쓰는 작가인지는 쉽게 파악이 돼요. 어떻게 파악하게 해요? 제가 오독하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그 문장은 자연스럽게 써진 거예요. 네, 잘난 체가 아니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감정 개입은 이것도 한 몇 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요렇다. 그리고 요거 이제 뉴스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초독이에요, 초독. 네. 자, 초독. 처음 보는 거예요. 올해 3분기까지 코스닥 상장 중 67%가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업종의 3분기 순이익 및 기타 업종의 영업이익의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는 업종 전반적으로 분기 및 누적 실적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IT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의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IT 업종의 경우 매출액은 3분기 16.19%, 3분기 누적 19.64%, 영업이익은 3분기 1.57%, 3분기 누적 15.5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 박수 한번. 너무 떨리네요. 아니 이게 듣기에는 쉬워 보이시지만 지금 마스크 속으로 조금 따라해보셨죠? 많이 틀리셨잖아요, 그죠?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훈련을 통해가지고. 제가 뉴스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초독인데 진짜 네. 여기서 지금 감정이 들어갈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개입을 제가 나타내려고 데뷔를 한 거거든요. 감정이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뭐 물론 내가 아나운서인데 나 개인적으로 코스닥 그 주식을 하는데 내가 한 업종이 올랐어. 아싸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걸 그렇다고 아나운서가 3분기 누적 19.64%, 영업이익은 3분기 1.57% 증가했습니다. 저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네. 그래서 감정의 개입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는 여러 장르의 문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를 대비하려고. 네, 고전문학.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토마스 하디의 테스라는 책이거든요. 그걸 제가 KBS 라디오 문학관에서 소설극장, 죄송해요. 소설극장 팬님. 네, 소설극장에서 6개월 정도 나레이션을 했어요. 상하권이라 한 800페이지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요즘 최근에는 방송물을 많이 해가지고 좀 VJ물을 사실 되게 지금 차분하게 하고 있지만 제 원래 주 전공은 뭐 이런 맛집 소개 그런 걸 많이 해요.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산이네 이럽니다. 맛이 어떤가요? 이런 거. 예, 여러분들. 네, 콸콸콸 한 번만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콸콸콸은 호텔님 거여가지고 콸콸콸 이렇게 하시는데 최근에는 조금 저 그런 거 맨날 따라해요. 그죠. 아나운서분들은 또 근데 아나운서분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분들이 정제돼 있으니까 약간 VJ물을 할 때도 정제가 돼 있어. 맞아요. 네, 여기는 여기는 송파 도서관입니다. 이 정도 하세요. 근데 저희는 맞아요. 여기는 서울 책보고 도서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 이런 거 하는데 네. 그런 거 하다가 갑자기 고전문학을 받은 거예요.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알수록 어렵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는 장사일수록 어렵다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짧은 문장을 가지고 온 거고 한 언덕에 대해서만 어떤 그냥 푸른 언덕이에요. 그것만 한 3페이지를 묘사를 해요. 그 언덕에 하늘하늘한 뭐 나뭇잎이 어쩌고 저쩌고 문장이 안 끝나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고전문학의 특징, 요즘 쓰는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 정말 이거 녹음하러 가는 날은 또 아침에 녹음해요. 저희가 9시에. 그리고 전속 후배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나레이션하고 전속 후배들이 이제 배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를 장단음을 다 찾아가요. 일부러. 네, 좀 후배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 중간에 후배가 연기를 하려면 네, 그 친구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감정으로 저는 끌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연기를 막 해야 되는데 오타가 있네요? 죽었어, 죽은 거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뉴스 문장처럼 읽어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녀를 향해 숨을 죽였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하면 이 친구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어렵다고 하신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 글의 상황을 말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또 과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 클레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를 향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죽었어, 죽은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이거를 만약에 진짜 너무 생뚱맞게 클레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데 좀 슬픈 얘기지만 요즘 오디오북 시장이 너무나 방대해지다 보니 뭐 시간 관계인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들려요. 네.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읽은 거겠죠. 그래서 이거 고전문학 나 한번 도전해 보겠어. 지민이 와주셨어요. 아, 흰 눈동자를 저에게 보내셨거든요. 고전문학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마이크 드릴까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손 들어오세요. 마이크, 네, 좋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저택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애인절이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달빛이 흐르는 방 안으로 시냇물을 건너듯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기쁨의 물결이 밀려들었지만 초점 잃은 눈길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두 눈을 보자 그 물결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말았다. 클레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녀를 향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죽었어, 죽은 거야 라며 중얼거렸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읽으시네요. 뭐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나레이터로?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저녁에 오디오북을 많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잘 읽으셨어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초독이신데,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잘 읽으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직업이 성우고 나는 북나레이터야.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네. 저택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엔젤이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달빛이 흐르는 방 안으로 시냇물을 건너듯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를 본 순간 기쁨의 물결이 밀려들었지만 초점 잃은 눈길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두 눈을 보자 그 물결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말았다. 클레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녀를 향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죽었어, 죽은 거야 라며 중얼거렸다.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게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요런 게 이제 내가 아까 감정을 넣어야 돼, 상황을 넣어야 돼 라고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과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하게 연기를 하면 이 책이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네, 주셨어요.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듣는 분이 저도 뭐 연기할 수 있겠죠. 저택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무감정으로 저택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애인절이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네,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있으신가요? 네, 재미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나레이션이 어렵다는 거는 내가 그걸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끌고 나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나레이터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들이 듣기 편하게, 남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전달자. 네. 고전문학은 저에게 정말 올 초에 감사해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자,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뉴스 문장하고 고전 문학은 명확히 차이가 있고 명확한 상황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있죠. 이거는 당연히 자연 다큐예요. 그런데 그림이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직업적으로 저희 목소리가 그림에 얹어서 나갔지만 그림을 못 보고 더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아까 그런 VJ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방송이 나가야 되거든요. 성우의 일은 제일 끝에 방송이 제일 끝에 있어요. 영상이 다 편집되고 작가가 글을 쓰고 PD가 하고 검수가 끝나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더빙이 딱 이렇게 와요. 제가 2시에 더빙을 가도 2시에 더빙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쪽대본을 오거든요. 영상은 시사 못해요. 영상이 안 나왔어요. 편집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영상은 항상 늘 편집 중이에요. 네, 방송이 나가기 0.005초까지도 편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편집자 네. 분이세요? 제일 힘드신 분 제일 힘들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일 고생하시는 분.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욕할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냥 떠들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편집자는 정말 보고 또 보고 자르고 또 보고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지겨우실 거예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정들 수도 있어. 그래서 보면 방송계에 약간 그 PD님하고 뭐 이렇게 연기자하고 연결되는 일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거든요, 서로한테. 그런가요? 네. 회사는 안 받아주던데. 네, 눈을 피하시고 계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요. 오면 이런 내용이겠구나. 뭐 많이 하니까 사실은 이게 흐름이 맞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정해야 돼. 나는 톤도 정해야 되고 정해야 돼. 물론 PD가 있어요. PD님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PD님들은 이제 연기자는 아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주냐면 성우님 그 느낌 아닌데 그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냥 그래요. 해요. 그것도 아닌데 뭘까? 알겠어요. 이래요. 알겠어요. 뭐 알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이거 아닌가? 조금 달게 해볼까? 성우님 약간 좀 간질간질. 알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송은 또 약간 좀 빨리, 좀 천천히, 뭐 9초 안에 3줄 넣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 이 글만 보고 이 혹등고래의 그 여정을 내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다큐멘터리의 특징은 영상도 굉장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튀거나 나 혼자 잘났다고 막 나를 뽐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영상을 잘 살려줘야 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건 조금 TMI인데 자르셔도 돼요. 저희는 이렇게 엄청 훈련을 해서 열심히 나레이션을 준비해서 훈련된 방송인들이 엄청 많은데도 인지도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배우를 갑자기 쓴다거나 아이돌을 쓴다거나 이해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자본주의 경제 세상.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더 좋아하니까 슬프지만 성우인 내가 하는 것보다 아이돌 누가 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이해돼. 그런데 그 영상을 열심히 편집하시고 영상을 열심히 찍어 왔는데 그거를 나레이터가 죽여버리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죠. 정말 참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사실 성우들이 그런 일도 하거든요. 배우분이나 등등 그런 분들이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더빙을 해야 될 때 저희가 간호금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따라하시고 코칭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해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착한 친구예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성우님 저 이거 못한다고 할 테니까 성우님이 하시면 안 돼요? 자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 얘기하다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기니까 여기 단락을 나눴거든요. 윗단락만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손 드셨어. 오늘 너무 참여를 많이 해주신다. 너무 좋다.
책 몇 권 있어요? 여기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지구가 푸른 행성이 된 건 바다 때문입니다. 지표면의 약 3분의 2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정말 푸른색일까요? 사실 특정 파장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바다는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태양빛으로 바다가 따뜻하게 되어지자 혹등고래는 극지방과 열대지방으로 가는 장거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 박수 좀 주세요. 이게 오늘 뭐 선별해서 부르셨어요? 여기 다들 지금 참여율이 너무 좋죠. 네, 저희 성우들이 얼굴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 어느 방송사 누구세요? 여기 이름을 밝히세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림도 없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이 하니까 이게 뭐 이 시작할 때 인트로에서 지구를 부감으로 인공위성이 쏜 그림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표 이게 뭐 저는 영상 용어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부감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바다 지평선을 쫙 펼치는 그런 영상이 나오겠다. 그 지표면 얘기하면서, 그리고 바닷물 색깔을 그 줌인한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의 색깔은 푸른빛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리고 태양빛이 이제 뜰 거예요.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뭐 짙푸른 바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고온에 이제 장렬하는 태양을 막 비춰주면서 바다가 따뜻하게 데워지자. 그 다음에 혹등고래, 큰 고래 있거든요. 걔가 이렇게 풍 이렇게 튀어나오는 씬이겠죠. 그리고 극지방과 열대지방 오가면 장거리 여행을 막 팍팍 하는 이런 씬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영상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감정인 적정에 개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나 이제 다 파악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나레이션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트로라고 해요. 이거를 지구가 푸른 행성이 된 건 바다 때문입니다. 지표면의 약 3분의 2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정말 푸른색일까요? 이거는 내가 청취자를 만날 수 없지만 청취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던지는 발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특정 파장의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바다는 짙푸른색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개입하지 않아요. 이 문장은 태양빛으로 바다가 따뜻하게 데워지자, 여기까지 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혹등고래는 극지방과 열대지방을 오가는 장거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네, 열어주는 거죠. 그죠? 시작하는 거야. 영상이 잘 들어봐.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그래?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혹등고래가 새끼를 낳고 막 새끼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씬, 그런 게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대지방에는 먹잇감이 부족해서 고래는 비축해 놓은 에너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에너지를 비축하는 건 어미고래의 큰 과제죠. 새끼 혹등고래는 6개월 동안 어미젖을 하루에 45리터씩 먹는 데다가 몸 길이가 몇 미터에 달하고 무게도 1톤 가까이 나가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읽는 것 같지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네, 이게 이제 문장 안에서 내가 호흡을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 용어로는 밀당이라고, 잡았다, 놓았다, 당겼다, 쉬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잘난 척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 아까도 내가 책을 읽다라는 표현을 제가 여태까지 안 썼어요. 지금 1시간 동안. 잘 들어보시면 북내레이터라고 했지, 책을 읽다라는 표현을 안 쓴 거는 책을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근데 나는 책을 전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청취자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글자를 전달하는 건 아까도 100번 말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상황을 내가 해석한 대로, 하지만 강요하지 않은 정도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뭐 밝게도 할 수 있고, 뭐 성우님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차분한 톤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듣기 좋은 목소리 뭐예요? 듣기 좋은 목소리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공기 반 소리. 박진영인가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네. 그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목소리 안에 공기를 얼마나 넣고 뺄 수 있느냐 요 차이거든요. 네, 진성과 가성을 오가라, 뭐 반반을 섞어라 뭐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다 해당이 돼요.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제가 이런 지금 제 소리는 공기반 소리반이거든요. 사실 이 소리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굉장히 하이톤이란 말이에요. 걔는 굉장히 발랄한 아이거든요. 근데 걔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성으로 완전 저희 전문 용어로는 쪼아가지고 뭐 태성아 멈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태성아 멈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좋은 목소리의 조건은 저는 목소리는 지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개성이 있어요. 모두가 다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 내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좋은 목소리는 내가 편안한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편안한 소리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한데 그러면 성우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좋으신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발음을 정확히 하고 내가 발음을 정확히 하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이 편안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지. 아, 제가 이거 목소리 좋아요. 이거는 또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소리 좋은 듣기 좋은 소리란, 남들이 듣기 좋은 소리란 내가 냈을 때 편안한 소리.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좋은 발음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복식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 복식 호흡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도 있고요. 강남에 아나운서들 완전 어떤 종교단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여기가 그 라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사실 사람만 없으면 여기는 복식 훈련하기 굉장히 최적의 장소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지만 저 끝에까지 내 목소리가 닿는다라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시선을 저기에다 두고 자꾸 내 목소리를 던져서 말하는 거예요. 네, 저기 이제 뭐 그 카메라 찍으시는 엔지니어님께 내가 말을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엔지니어님 안 쳐다보시네요? 네, 이렇게 쳐다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나 요 앞에 던진다. 엔지니어님. 네, 소리의 방향성이거든요. 요거를 훈련을 많이 하시면 되고, 복식은 사실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 숨을 참아보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세우시고 4번, 5번 척추를 세우셔야 돼요. 네, 협착증 있으셔도 세워주세요. 어깨는 내려야 돼요. 어깨 이렇게 올라가면 소리가 안 나와요. 어깨는 축 늘어뜨려 주시고, 턱은 약간 굉장히 여기 지금 굉장히 좋은 샘플이 있어요. 턱은 이렇게 드시면은 소리가 떨어지겠죠. 영국의 뒤로. 네, 요렇게 요 정도로 하시고, 숨을 3번에 나눠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들이마실 때, 자, 가슴에 이거 이렇게 나오고 흉식이 나오고 아랫배까지 숨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처음엔 안 들어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흉식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멈추고 숨을 들이마신 그 시간만큼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하거든요. 1, 2, 3 마시고 1, 2, 3 멈춰요. 그리고 1, 2, 3 입으로 뱉어요. 코로 하는 거 아니고 입으로.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끝까지. 굉장히 복식이 잘 돼 있으셔가지고 오래 걸리네요. 보통 1, 2, 3이면 끝나는데 네, 요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뱉을 때 이제 처음에는 숨을 마셨다가 배에서 멈췄다가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소리의 방향성을 찾으려고 균일하게. 그래서 저도 점 찍고 그 맞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똑같아요.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소리 내는 게 좀 그렇다. 나는 아직은 그러면은 이제 TV 보실 때도 소파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4번, 5번 척추를 세우시고 숨을 마셨다가 멈췄다가 이게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이 숨쉬기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정말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네, 요것만 많이 하셔도 소리를 균일하게 뱉으실 수 있어요. 자, 너무 쉬운 걸 알려드렸고 이거는 아까 지금 제가 말로 한 거예요. 네. 뭐 흥기, 호기 뭐 이렇게 이거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목소리가 생성되어 말로 나오는 전 과정을 말하죠. 자, 사실 저는 발음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발음이 정확해야 좋은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입이 목소리를 내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 예를 들어서 공사 중이거나 이러면은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발음이 되게 후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목소리 좋다는 평가를 못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요, 학교에서요, 선생님처럼 또박또박 말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요. 왜? 너무 깍쟁이 같고, 얌체 같고, 막 이렇잖아요. 내가 그래? 아니요, 학교에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된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죠? 알겠죠? 네. 알겠죠? 그렇지만 내가 나레이터를 지망해. 그러면은 뭐 좀 약간 망달 당하더라도 내 꿈이 소중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평소에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너무 반응이 좋으시니까 사실은 30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 오버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 소리를 자꾸 앞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목젖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는 살이 연해요. 혀를 이렇게 뒤로 감아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자기 입천장. 거기를 영구개라고 해요. 자, 이건 너무 쉬운 과학 원리인데 이렇게 평평하고 연한 면적에 파동이 닿으면 퍼지잖아요. 소리도 파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퍼지겠죠.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앞니빨 쪽 있잖아요. 입천장 대보세요. 딱딱하죠. 거기에 파장이 부딪히면 소리가 앞으로 직진하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뒤로 빼는 것보다는 앞으로 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은 선생님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되겠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네 목을 열어서 지금 소리가 이렇게 끌어당겨줄 수는 없잖아. 너 스스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래서 계속 방향을 보라는 거야. 앞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냥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아마 앞니빨에 잡고 내 소리를 닿게 해보자. 이것도 방법은 여러 개 있는데 한 몇 시간 걸려요. 모음을 잡아주자. 아까 그 얘기 조금 했어요. 자음보다 모음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입술 모양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된다. 저는요 이중 모음이 잘 안 돼요.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중 모음은 뭐예요? 모음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뜻이잖아요. 오해. 맞아요. 오해. 근데 그거를 잘 안 돼요. 잘 안 움직여져요. 근육을. 안 해봐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빨리가 안 돼서 그거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오해 이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말하면 깍쟁이가 돼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발음을 뭉뚱그리고 있어요. 요거 이제 그 자음만 이제 바꿔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되게 많이 하셨죠? 아나운서 연습하실 때? 근데 이거를 다시 저는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이유? 왜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또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빨리빨리 말하려다 보니까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매일매일이 훈련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요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입 보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아나운서님들이 샘플링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발음에 대해서. 내가 걸만 보고 있을 때는 내가 발음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샘플링이 잘 돼 있기 지금 때문에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유튜브에는 자, 유튜브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그 오조이 TV인가요? 아니요. 네. 저 아나운서님 거. 아, 제 거요? 저 유튜브 안 하는데. 아, 네, 그래요? 아, 저는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 샘플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샘플도 업데이트를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네, 이런 발음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제 생활 모토예요. 365의 힘. 네. 365일을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8,760시간? 52만 5,600분. 네, 뒤에는 네, 단위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읽지 못하는 단위까지 나와요. 초로 따지면. 저는 시간 총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있지 않더라도. 그 학생인 친구가 이랬거든요. 선생님, 저는 수학은 하루에 3시간 하고요. 국어는 1시간도 안 하거든요. 근데 국어는 90점을 맞고요. 수학은 40점을 맞아요. 그럼 시간 총량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가 태어나서 국어를 접한 시간을 생각해봐. 아니, 저 국어 요즘 공부 안 해요. 아니, 너의 일상생활이 국어잖아. 엄마랑 대화하고 아빠랑 대화하고 뭐 친구랑 대화하고 네가 하다못해 뭐 만화책을 봐도 거기엔 한글이 써있고 그 시간을 생각해봐. 근데 수학을 접한 시간은 이제 겨우 하루에 3시간씩이야. 그러면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있거든요. 저도 성시험을 볼 때 굉장히 포기할까 말까. 내가 지금 30대 중반 나이에 7번이나 시험을 보고 말이지. 방송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하다못해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방송국에 경비 아저씨도 없어. 우리 집은. 방송국에 방자도 없는 집안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성우가 되겠다고? 좀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나.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고 그걸 할 때 내가 엔돌핀이 돌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될 때까지 해보자 그 생각을 했고 마지막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PD님이 저를 아셨어요. 왜냐? 매년 올라오니까 최종에 쟤는 뭐야? 진짜 자기들끼리 아니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떨어져? 저희가 1, 2차, 3차 시험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면접이라 말하면 최종 3차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항상 떨어졌어요. 7번 시험을 보는데 못생겨서인가? 이 생각도 했고 성격 더러워 보이나? 이 생각도 하고 했는데 뭐 부족했던 점이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합격할 때는 PD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올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되게 시크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떠오르는 답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내년에 또 뵐게요. 내년에 또 뵙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심이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북 나레이터, 사실 북 나레이터라는 직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북 나레이터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그냥 하고 싶으시면 당장 도전하는 게 좋고 머릿속으로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 그냥 목소리도 그냥 그렇고 뭐. 아니, 근데 그냥 하고 싶어. 이 하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왜, 그렇잖아요.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 싫은데 또 이유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도전해보시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는 누구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나의 판단 기준인데, 다만, 자꾸 길게 말해서 죄송한데, 다만, 최선은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막연히 하고 싶어. 그리고 북나레이터 뭐 챙기고 다니고 멋있어 보이고 녹음실 안에서 뭐 마이크 앞에서 뭐 되게 뭐 고상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래서 한다. 요러면 안 되죠. 요러면 안 되고 그냥 나 정말 내가 책을 잘 전달해주고 싶어. 그러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엄청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어떡하지? 가실 분은 가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아나운서님. 네, 지금까지 강의로 오주희 성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이런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는 게 진짜 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꼭 북 나레이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저희 궁금한 점 정말 많잖아요. 말은 어디든 쓰는 거잖아요. 발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발성도 그렇고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일선의 라인에 있으면서도 배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걸 보셨다니 다행이고. 네.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힘들게 공채에 합격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게 된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으신지. 이게 뭐 안타까운 현실이 성우는 정직원이 아니에요. 방송국에 계약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싫어도 나가야 돼요. 기간이 지나면. 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팍팍해졌네요. 그래서 저희 때부터는 무조건 KBS에서 2년 월급을 받으면 나가야 돼요.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슬펐죠. 당연히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정말 7번 7.8기로 들어왔는데 나보고 2년 있다가 나가라고 이런 젠장. 네. 아니에요. 저 KBS 사랑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뭐 각자의 기준은 달라요.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매일매일 매 순간 너무 감사해요. KBS에서 저를 놓아주셔서. 왜냐하면 프리랜서가 되면 아나운서님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책 보고 일도 만약에 제가 KBS 전속 성우예요? 그럼 저 못해요. 외부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벌어지는 정말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어서 프리랜서의 생활이 진짜 전 너무 좋아요. 네. 플랫폼도 정말 네,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다양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정말 배우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이제 하자면 네. 저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디오에서 TV로 넘어가는 그때 있잖아요. 모르시는데 왜 끄떡 하세요?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시대를. 알 수 없는데 여기는. 네. 네. 그 시대부터 항상 해온 말이 이제 성우 끝났다. 다 집에 가라.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7, 80년 전? 가까이 되죠? 하지만 저희는 건재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시장이 사라지면 트렌드에 의해서 다른 시장이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는 AI 때문에 제가 AI 보이스를 했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파는 거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를 안 써주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 믹싱돼서 이렇게 조합돼서 나온 걸 들어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나야. 이거 나의 밥그릇에 내가 차는 일을 한 거 아닌가. 기분 진짜 묘하셨을 것 같아요. 기분 묘해요. 그렇지만 그 기술이 사람의 감정까지 적재적소에 표현하는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녹음을 가면 영상에 AI 보이스가 깔려 있어요. 영상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쵸? 그런데 그거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잠깐 들으면. 근데 쭉 들으면 힘들어요. 왜냐? AI 보이스 자체는 과학적으로 조합된 거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아요. 숨을 다 잘라가지고 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아까 이제 숨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감정을 교류한다는 거는 호흡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는 보이스를 10분 이상 듣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서 꺼버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재할 수 있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랑 싸울 때 호흡에 따라 얘가 화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 말 안 해도 아시죠? 이거는 이런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가 얼마나 뜨느냐 이런 걸로 그죠? 내가 남자친구 저기 알아 화났어? 아니야 이런 데도 알잖아요. 그 호흡에 따라서. 아니 화난 거 같아. 너무 아시나 봐요. 네, 이렇게 저희는 연기자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계속 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고 오빠가 2분 계신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7, 8살 됐을 때는 오빠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거의 없었겠죠. 혼자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집에 오빠들 책이 많았어요. 제 책은 없었고.
오빠들 심심하니까 오빠들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소리 내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니체, 뭐 짜라투스트라, 뭐 알게모야. 몰라 무슨 사람들인지도. 근데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렇게 읽게 되다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국어책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야 1번 읽어봐. 저는 키가 되게 작았거든요. 맨 앞에 앉았어요. 항상. 너 읽어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다 쳐다봐요. 선생님도 쳐다봐요. 좀 다르게 읽는 건가?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들은 줄줄줄 있죠. 서울책 보고 디지털 책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뭐 조아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냥 서울책 보고 디지털 책방 뭐 이렇게 읽었나 봐요. 선생님이 계속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잘 읽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TV도 당연히 보겠죠? 밤까지. 엄마 밤에 오니까. 외화를 많이 봤어요. 애니메이션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파일, 스컬리. 그 선생님을 제가 성우대에서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그 선생님 저를 모르잖아요. 후배가 몇백 명 있는데 너무 좋아서 와라 끌어안았어요. 그게 너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TV에서만 보던 뭘더 이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서유정 선배님. 네. 그리고 그 외화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직업이 성우라는 걸 알았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우라는 사람이 연기를 하는구나를 알게 됐을 때 성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 긴 시간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형편이 좀 집이 어려웠고 또 오빠들도 공부하셨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꿈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회사를 그냥 갔죠. 그냥 자연스럽게 스승으로. 그러다가 회사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돈을 조금 줘선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회사 운이 좋아가지고 좀 대기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매일매일 앉아있으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여긴 어디? 난 누구? 매달 찍히는 월급도 뭐 매달 똑같고 그때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우였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시험을 보러 갔어요. KBS에. 11월에 시험이 뜬다는 걸 알고 당연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운명의 장난일까요? 1차를 붙었어요.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없이요. 네. 그냥 갔는데 그때는 현장 접수를 했고 현장에서 무조건 시험 봤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요. 이런 대본 그냥 아까 그 혹등고래 이런 거 주면서 다 5분 정도 시간을 줘요.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서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근데 다 한 줄도 못 읽고 가라고 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3,000명씩 오는데 다 똑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성우대사 알았는데 인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해서 안 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들 금방 끊던데.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1차 시험을 합격했어요. 25명, 남녀 25명씩 뽑았어요. 2,500명씩 왔었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건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가능성을 저 나름대로 체크링을 한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2차 시험을 갔는데 당연히 와장창 무너졌죠. 2차 시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연기를 통으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끽끽해야 뭐 외화 뭐 이런 거 흉내만 내다가 진짜 찐 연기, 독백 연기.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고 성우 준비를 조금 학원은 아니었고 좀 동아리 같이 그런 게 있어서 하다가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내 길이 아니야? 저 또 약간 좀 아싸란 성격이어가지고 끝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아이가 생기고 집에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또 이제 좀 운명의 장난이죠.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데 여기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 동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책 보고는 좋네요. 네. 아산병원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고 임신 8개월 그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정신을 잃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 엄마가 살아보니까 엄마도 성악가의 꿈을 접으셨죠. 당연히 생활 때문에. 엄마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어떤 사고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죽어야 돼. 그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슬프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그래서 주희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생각해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의식이 없으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띵 하고, 그래, 뭐 애기도 어리고 뭐 상황도 안 좋죠. 당연히. 아니, 남편이 혼자 벌어오는데 나 성우학원 한 달에 50만 원씩 줘. 뭐 어떻게 그래요? 저희 남편은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근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 아까 많이 나는 연기 비전공자니까 TV에 뭐 틀면 연기 나오잖아요. 드라마 김치 싸대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따라하고 애기 유아북 같은 거 애기 읽어줄 겸 읽어주고, 그렇게 이제 훈련하고, 또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성우 선생님을 만나고 찾아가서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 가셔도 돼요.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서 7번 시험을 봐서 합격한 나이가 34이었어요. 네. 저는 제가 내 나이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동기가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게임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남유정 성우님이 계신데, 남유정입니다. 이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니도 10년을 시험을 봤더라고요. 네. 그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첫 번째 너무 길어가지고. 책. 책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소설이나 지금 현대 문학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고, 주제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솔직히 말하면 2번 정도 눈으로 읽으면 가서 그냥 풀 나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테스 이런 애들은 정말 계속 제가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 이게 이제 제 밥벌이 수단인데, 얘에다가 이제 PDF로 넣어가지고 몇 번이라고 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봐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이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페이지, 그러니까 7시간 러닝타임이면 저는 2시간씩 4번 가서 읽으면 끝나요. 네, 거의 웬만하면 오독은 하지 않아요. 네, 글이 너무 막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무슨 과학 용어, 의학 용어 이런 거는 좀 발음을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 연결해서 실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문학을 읽을 때 제 감정을 이입해서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적은 네, 아니지만 기술 맞아요. 기술적으로 읽으려면은 기술 그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안 되겠네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네. 처음에 훈련할 때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플랫하게 읽으라고 해요. 네. 처음에 훈련할 때는 내 감정이 제대로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플랫하게, 뭐 예를 들면 365의 힘 8760시간 뭐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읽고 같은 속도로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숨이 길어져. 이건 숨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숨이 길어지면 중간에 쉼표를 내가 쉴 수 있어. 그렇죠. 이것도 뭐 8760시간 이렇게 읽다가 8760시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점을 찾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노트북 닫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면 돼요. 네. 일단은 제가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다른? 있는데 오늘 강의가 되게 뭐라고 하죠? 많이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분야를? 저는 원래 피아노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작곡을 했었고, 그러다 사진을 했었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지금 8개명을 접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다 해오면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우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감정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걸 수단에서 되게 플랫하게 연습하시는 것도 이제 피아노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인상 깊게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거에 제가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질문을 드리기에 뭔가 제가 스스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질문이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처음에 써있는 메일로 혹시 메일. 질문을 보내도 괜찮을지 네네네. 질문 저도 사실은 제가 여기 학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조금 학원을 접은 상태긴 해요. 살짝 좀 이건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지고 뭐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당연히 질문이야 주셔도 되고 그런 거 주셔도 돼요. 뭐 목소리 파일 녹음하신 거 책 읽어서 완독 주시지는 마세요. 지금 7시간을 못 들어요, 솔직히. 네, 한 3분 이내? 이런 거 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딱 한 번 보내고 말지 마시고, 그 똑같은 문장을 한 달 후에 보내시고, 석 달 후에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변화를 제가 체킹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